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7세대와 마찬가지로 앞에를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또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입니다. 오늘은 저희 매장에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 모델 Y 롱바디 차량에 오토도어 핸들을 설치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오토도어 핸들이 아니라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2세대 제품을 설치를 해볼 겁니다. 이 2세대 제품이 1세대 제품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치 한번 해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제품 리뷰 한번 가볼게요. 오늘 시공해볼 제품은 티슬릭스의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2세대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핸들이 없습니다. 왜 핸들이 없냐? 기존의 오토도어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 자체를 통으로 빼서 교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정 도어 캐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생긴 순정 핸들 뒤에 달려서 오토도어 핸들처럼 핸들을 팝업 시켜주는 액추에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의 단점이 아무래도 핸들 뒤에 붙는 거다 보니까 이 캐치가 팝업되는 그 길이도 조금 짧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팝업이 잘 안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티슬릭스 오토도어 핸들 2세대 제품 아무래도 순정 핸들 자체를 이식해서 팝업을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전의 1세대 제품보다 훨씬 더 안정성에 있어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시공을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제품 설명 좀 드리면 자, 이게 어떤 부품이냐면 이 철핀은 이 핸들 캐치 자체를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철핀이고요. 이 스프링은 핸들의 장력을 만들어주는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저희가 조금 이따가 설치하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 스프링도 방향이 있거든요. 이 철핀도 넣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핸들에 설치를 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휘어져 있는 철 보이시죠? 이 부분이 순정 핸들 뒤쪽에 달려서 얘가 순정 핸들을 밀어주는 방식의 1세대 제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2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핸들 캐치 자체가 들어가서 이 안에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이 액추에이터로 팝업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제품에서의 장점을 꼽자면 7세대 제품과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만 순정 캐치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순정 캐치를 쓰시는 분들은 좀 화려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 은은하게 불이 하나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도 캐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오늘 시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토도어 핸들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문부터 들어가 볼 거고요. 이렇게 렛을 걸어주시고 창문이 올라간 걸 확인을 하셨으면 그대로 여기 반사판 안쪽에 볼트가 숨어 있기 때문에 이 반사판을 조심스럽게 떼주시고 볼트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트들이 다 제거가 됐으면 요 트림 쪽에 살짝 이렇게 경사진 헤라 같은 거를 넣어서 틈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에어 펌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벌어졌으면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트림들을 싹 다 한번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트위터 손상 없이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 이 비상개폐 와이어를 먼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이 안쪽에 델차 드라이브를 넣어서 제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셔야 되는 거 여기 트위터 구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위터를 따로 잡아주는 이 플라스틱 키가 없었는데 하이랜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키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를 완전히 탈거할 필요 없이 이 제일 윗단 여기를 이렇게 제껴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위터를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위터를 빼놓는 이유는 나중에 장착할 때 훨씬 편하게 장착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거를 체결해 놓은 상태로 장착을 하려고 하면 장착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탈거를 미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앞쪽에서 커넥터들을 탈거를 해주고 하네스들도 전부 다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압력 감지 센서 이렇게 빨간 키를 내려주시고 약간 누르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빼집니다. 그 다음에 창문 모터. 창문 모터를 빼기 전에는 창문 볼트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를 빼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창문을 살짝 내려보면 이렇게 볼트가 딱 보이게끔 볼트가 가운데에 딱 위치할 수 있게끔 위치를 잡아주셔야 창문을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제 창문 모터도 탈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문 모터 이렇게 빨간색 키를 올려주시고 옆에 커넥터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빠지고요. 스피커 커넥터 위쪽을 눌러주시고
빼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커넥터도 이렇게 밑에 쪽을 누르는 키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네스를 잡고 있는 키들을 다 빼줄 거예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빼주시면 트림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도어 트림을 뒤쪽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트림이 손에서 떨어졌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 창문 마스킹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창문 마스킹을 하지 않고 창문을 탈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장착을 하시려고 하면 진짜 트림을 여러 번 뜯으셔야 될 겁니다. 자리가 잘 안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트림을 손에서 떨구면 무조건 창문 마스킹부터 진행을 해주세요. 이 마스킹은 개개인마다 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는 내가 창문을 탈거할 때랑 창문을 붙일 때 그 위치를 항상 동일하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제 요 고무 몰딩이랑 요 방진을 떼주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방진을 좀 먼저 떼주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한 번에 떼면 되는데 이 방진은 반드시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진을 먼저 떼서 볼트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눈썹 몰딩부터 제거를 해줍니다. 고무 마개들도 순차적으로 다 제거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창문 볼트부터 풀어주겠습니다. 반드시 수공구로 한번 먼저 풀어주시고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그러면 이 유리에 손상이 가거나 볼트를 잡고 있는 뒷 패널에 손상이 가서 최악의 경우에 볼트를 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어주시고, 반대쪽도. 네. 얘네는 육각 10mm예요. 10mm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릴을 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앞문 기준 창문 안쪽에 있는 볼트 같은 경우에는 다 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만 풀어놓고 다 풀지 않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mm 육각 12개가 요 엔드 패널을 잡고 있어요. 요 엔드 패널도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탈거를 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문부터 순차적으로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몰딩 제거하고요. 창문 천천히 들어주겠습니다. 자, 창문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엔드 패널도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위로 살짝 드는 느낌으로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어 안쪽으로 넘어왔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순정 도어 레치 커넥터부터 빼주는 편입니다.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흰색 키가 있어서 흰색 키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흰색 키를 좌우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흰색 키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키를 누르면서 아래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보시면 순정 도어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터, 얘도 빨간색 키를 내려주시고 그 키를 잡고 안쪽으로 누르면서 빼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오늘은 오토 도어 핸들만 할 거기 때문에 이 도어 핸들을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mm 너트 3개를 탈거를 해주면 핸들이 쉽게 빠집니다. 자, 이 순정형 오토 도어 핸들 안쪽에 보시면 댐퍼가 있습니다. 이 댐퍼를 좀 더 원활하게 작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구리스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댐퍼에 구리스칠을 해주시고 조립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정 도어 핸들에서 이 부품, 아까 도어 레치 쪽으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부품 있잖아요. 이 부품을 이식을 해줄 겁니다. 저희 티즐릭스 오토 도어 핸들에 이식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 벨렌치를 풀어서 부품을 탈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볼트들은 T15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도어 핸들 밑에 쪽에
도어 핸들을 좀 더 자리를 쉽게 잡게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팁을 반드시 이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가이드를 잡고 있는 키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가이드 팁이 탈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도어 핸들에 이 제품들을 그대로 이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를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을 보내주는 부품도 맞춰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 강하게 조이시면 안 됩니다. 강하게 조이면 나사산이 다 먹어 들어가서 고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강하게 조여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까 보셨던 커넥터가 있을 겁니다. 이 동봉되어 있는 커넥터를 연결한 후에 이제 도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2세대 조립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차량에 조립을 해줄 건데 얘는 아무래도 순정 도어 핸들 상태로 있는 거다 보니까 내부에 넣으면서 기스가 날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위치를 조심해 주시면서 기스 나지 않게 잘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핸들 사용할 때 이물감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 주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이대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비교를 위해서 아까 도입부에 보여드렸던 제품도 설치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야기하는 티슬릭스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2세대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제품입니다. 자, 이 1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액추에이터를 밀어서 작동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정 도어 핸들을 직접 밀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간접적으로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간혹 작동하지 않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짝 중에 한 짝이 좀 망가지는 현상도 간혹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순정 도어 핸들 자체를 이식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세대 제품보다 안정성이 좀 더 확보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 바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순정 도어 핸들을 이식해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이 안쪽에 철판에 기스가 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 조심해서 장착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리를 잡아주고 테스트 한번 해봐주고요. 그 다음에 볼트를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착해주고 이제 선정리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리는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쪽에서 보셨을 때 이 창문 지나가는 라인, 이 라인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을 항상 조심해서 선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엔드 패널부터 조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드 패널 조립하실 때는 이 창문 레일 안쪽으로 잘 넣어서 위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상개폐 와이어가 딸려 들어가지 않게 잘 잡아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립은 분해 역순이죠. 이 8mm 볼트들을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8mm 볼트들을 체결을 해주시고 10mm 엔드 패널을 잡고 있는 볼트들까지 체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창문은 레일에 잘 맞춰서 사이에 잘 넣어 주시고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셔서 마스킹 위치랑 동일하게 위치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눈썹 몰딩 반드시 장착을 하고 진행을 해 주세요. 이 눈썹 몰딩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문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창문 끝이 철판에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 몰딩 반드시 빼먹지 말고
여기서 장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뺐던 볼트들 어느 정도 위치를 잡아주면서 완벽하게 조이지는 마시고 대략적으로만 위치만 잡고 대략적으로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조여주시고 수공구로 반드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 볼트를 조이는 힘은 너무 세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당히 지그시 돌렸을 때 멈추는 정도까지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무마개들 장착해주고요. 아까 뗐던 방진 테이프까지 제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바닥에 뒀던 트림 조심스럽게 가져와 주셔서 하네스들부터 위치를 잡아주고요. 아까 뺐던 흰색 키들 있죠? 하네스들 위치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커넥터들도 위치에 맞춰서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반드시 얘를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비상개폐 와이어 망치머리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돌려서 넣어서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될 거, 창문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 이물감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 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걸리는 소리가 있다면 여기서 다시 탈거를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까지 확인이 됐으면 이제 트림을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를 걸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서 키들이 제자리를 잘 잡았는지, 여기서 바로 때려버리면 키들이 다 부러질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살살 눌러주면서 위치를 잘 잡았는지 체크 한 번씩 해봐 주시고, 저는 키 한 2개만 걸어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단차를 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한번 닫아보면요, 단차가 괜찮게 잘 조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확인한 이후에 트림들을 쳐줘서 조립을 완료해 줍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아까 뺐던 트위터 빼먹기 전에 이 위쪽 삼각철 안쪽으로 이 고정 핀을 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뺐던 트림 볼트들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렇게 볼트들 다 체결을 해주고요. 마지막에 꼭 빼먹으시면 안 되는 이 반사판도 여기 보시면 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방향을 위로 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조립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어서 바로 뒷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문 같은 경우에는 앞문이랑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만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문 같은 경우에는 볼트 잡고 있는 게 3개가 있었고 반사판이 있었죠. 뒷문 같은 경우에는 볼트만 2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쪽에 하나랑 밑에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림을 빼기 전에 도어 레치를 먼저 걸어서 창문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트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과정은 앞문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트림을 빼주시고요. 도어 트림 키 껴져 있는 거 반드시 빼서 먼저 넣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문 볼트가 있는 고무막에 빼서 볼트 위치부터 먼저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넥터들, 앞문 커넥터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2가지 커넥터를 빼주시고 하네스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트림은 안전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을 내려놨으면 무조건 마스킹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마스킹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눈썹 몰딩부터 차례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고무마개까지 싹 다 제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수공구로 창문 잡고 있는 볼트 풀어주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릴로 볼트들을 제거해주고요. 그다음에 눈썹 몰딩 제껴서 제거해주시고 창문 탈거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엔드 패널 잡고 있는 8mm 볼트들 제거를 해줄 건데 뒷문 같은 경우에는 8mm 볼트가 11개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뒷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비상개폐 와이어가 밑에 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제거해주시고 엔드 패널 요 비상개폐 와이어를 연결하는 요 플라스틱 끝단을 잡고 살짝 당겨주신 다음에 위로 올려주시면 쉽게 탈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 조립하는 거는 이제 뒷문도 앞쪽이랑 동일한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어 핸들 작업은 완료됐고요. 이제 차량에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스나지 않게 조심해서 자리 잡아주고 이물감 없는지 테스트 해주시고요. (10mm) 볼트 3개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볼트들 다 체결해 준 다음에 선 정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선 정리 이렇게 완료됐고요. 이제 엔드 패널부터 작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패널 장착은 앞문이랑 똑같습니다. 창문 레일 조심해 주시고 비상개폐 와이어 들어가지 않게 위치 잘 잡아주시고요. 8mm 볼트들부터 조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비상개폐 와이어가 좀 따로 놀기 때문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패널 잡고 있는 10mm 볼트 해주고 창문 장착해 볼게요. 창문 잘 놓고 눈썹 몰딩 자리 잘 잡아주세요. 이 YL 같은 경우에는 눈썹 몰딩에 요 삐져나올 수 있는 틈들이 좀 많아서 그걸 안으로 잘 밀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잘 잡아주시고 키들 자리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조립해 주신 다음에 창문 단차 잡아주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 좀 조여주고요. 이쪽으로 조여주시고 수공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감해 주시고 고무막에 마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림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장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하네스 키들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요. 커넥터들 체결해 줍니다. 압력 감지 센서도 특히나 얘 빠지지 않게 잘 자리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창문 체크. 소리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네요. 이제 트림 체결해 주겠습니다. 이 트림이 한 번에 위치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옆에서 키들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 잡는 거 확인하고 완벽하게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 거 확인하면 2개 정도만 체결해 주시고 단차 확인. 네, 괜찮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트림을
완벽하게 조립을 해줍니다. 다음 트림 잡고 있던 T30 볼트 2개 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문 뒷문 오토도어 핸들 순정형 2세대 장착은 끝이 났고요. 조수석 하단으로 이동해서 모듈 장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하단부에 캔통신에 연결할 수 있는 그 단자가 있기 때문에 조수석 하단부터 탈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판부터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엔드캡부터 탈거를 해줄 건데 우선 웨더 스트랩을 이 정도까지 좀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협력업체인 MS 커스텀에서 알려준 방법인데 이렇게 글로브 박스를 내리시면 요 사이로 헤라를 집어넣어서 엔드캡을 상대적으로 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을 살짝 당기면서 틈을 만들어 주시고 틈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시고 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박스 닫아주시고요. 이 A필러 하단부 트림을 잡고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앞에 것부터 살짝 제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뒤쪽을 빼주면 이렇게 버튼이 빠집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와서요. 여기 보시면 요 L자 모양 하단부와 B필러에서 중간에 절개된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개된 라인 쪽에 헤라를 살짝 집어넣어서 틈을 좀 만들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조금 더 깊게 넣어서 한번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틀어주시면서 빼면 밑에 쪽은 탈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림 전체적으로 잡고 뒤쪽으로 당겨주시면 빠집니다. 요 앞에 이런 식으로 금속 키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금속 키는 혹시라도 여기 껴있지 않는지 여기에 껴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딸려 나올 수도 있지만 껴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 하단부를 탈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웨더 스트랩은 제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이 풋등이 있는 트림이 있습니다. 여기 풋등 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내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탈거가 돼요. 왜냐면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센터 콘솔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만 내리면 안 빠집니다.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면서 빼면 쉽게 빠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봐주시면 좋은데, 자, 여기를 봐주시면 한쪽은 이렇게 위에 자석이 딸려 나왔는데 여기는 자석이 없죠. 이 자석은 어디 있냐면 이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얘를 미리 빼줘서 밑에 쪽으로 옮겨줄 거예요. 그래야지 이따가 조립을 할 때 한 번에 이쁘게 조립이 되기 때문에 이 자석을 빼서 밑에 쪽에 넣어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으로 빼주시고요. 이쪽에 넣어놓고 반대쪽도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조수석 하단부에서 탈거는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이어서 프렁크 쪽으로 가서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렁크 쪽으로 넘어와줬고요. 바로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덕트 상단부 커버부터 탈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 위쪽 틈 있어요. 네, 여기 틈이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이 위쪽부터 어느 정도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들린 틈을 그대로 이용을 해서 밑에 쪽까지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틈이 형성이 됐으면 여기 틈에 헤라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어가면서 돌려주는 느낌으로 쭉쭉 키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위쪽은 아까랑 똑같이 들어서 쭉 연결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오토 프렁크를 할 때는 요 후드내 보관 유닛까지 다 탈거를 해야 되지만 오토도어 핸들만 할 때는 요 헤파 필터만 빼도 됩니다.
보통 이제 요 작업을 하실 때 요 후드내 보관 유닛까지 탈거를 하시는데 매뉴얼상으로 헤파 필터만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냐면 요 양쪽에 10mm 볼트들을 먼저 탈거를 해주세요. 탈거를 해주시고 요 볼트들은 요 보관 유닛 안에 넣어놔 주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볼트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헤파 필터를 빼줄 건데 요대로 빼면 왠지 안 빠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 보관 유닛을 이런 식으로 살짝 들어주시면서 헤파 필터 위쪽을 잡고 안쪽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빼주시면 헤파 필터만 탈거가 됩니다. 저희가 연결할 단자는 저전압에서 나오는 요 플러스 단자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선이 들어갈 공간은 여기 안쪽에 보시면 방진 테이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방진 테이프를 헤라를 이용해서 떼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 안쪽에 연결되는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이 공간으로 요비선을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선을 빼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안쪽에서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선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요 요비선에 모듈 플러스 단자를 넘겨줄 건데 이 상태에서 넘기면 잘 안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비선에 가까이 붙여서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잘 감아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끝에는 접어주셔야 반대쪽에서 떼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 넣어서 길이 이쁘게 잘 갈 수 있게 넣어주시고 반대쪽에서 이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비선을 쭉 당겨주시면 연결했던 플러스 단자가 넘어오고요. 이렇게 쭉 빼주신 다음에 전기 테이프를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플러스 단자를 이렇게 다시 접었던 걸 펴주신 다음에 요 플러스 위치까지 가줄 건데 이렇게 프렁크 쪽에 대각선으로 난 프레임이 있어요. 여기로 이제 선을 이렇게 풀은 다음에 여기로 위로 넘겨버리게 되면 이 프레임 위쪽으로 선이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프레임 위쪽으로 지나가면 여기서 선이 늘어져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뒤쪽으로 선을 정리를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 플러스 선을 이 에어덕트 뒤쪽으로 해서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더 밑으로 넘겨서 플러스 단자 연결을 해줄 건데 이대로 바로 연결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옆에를 벌려서 플러스 단자를 이 안쪽에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플러스에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13mm 너트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1차적으로 조여주시고 이런 라쳇이나 몽키 스패너로 확실하게 조여주세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마개를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대로 두면 혹시라도 이 플러스 단자가 나중에 움직이면서 탈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 정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선 정리는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쪽에서 아까 방진 테이프를 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이 공간으로 물이 들어가면 바로 뒤에 카컴이 있거든요. 카컴에 물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막아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 방진 테이프를 이용해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6시 방향으로 해야 혹시라도 선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6시 방향으로 해서 이거를 네, 이렇게까지 하면 프렁크 쪽에서 작업하는 건 다 끝났기 때문에 프렁크는 조립을 하고 조수석 하단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커넥터들을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접지고요. 이게 차량 캔 통신에 들어가는 커넥터고 모듈을 연결해주는 커넥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마이너스부터 연결을 해줄게요. 이 마이너스 단자는 이쪽에 보시면 접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10mm로 풀어주시고 이 뒤쪽으로 넘어가야 정리하기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선 뒤쪽으로 넘겨서 접지를 단단하게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한번 해서 오토도어 핸들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통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연결했던 데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캔통신이 들어가는 커넥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토도어 핸들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고 모듈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걸 연결을 했을 때 오토도어 핸들이 팝업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멸되고, 네, 이런 식으로 오토도어 핸들이 정상적으로 팝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모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토도어 핸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수석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이 하단부 트림 들어갈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렇게 약간 고리식으로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얘도 이 안쪽에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밀어 넣으면 선들이 딸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들이 딸려 들어가지 않게 끝에 쪽을 조심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 주시고 쳐서 자리를 잡아 주시면 옆쪽에 키들이 이렇게 위치를 잘 잡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버튼 넣어 주시고 요 엔드캡은 요 양쪽 끝 고리가 요 틈과 요 위쪽에 잘 걸릴 수 있게 먼저 밀어 넣어 주시고 요 접혀져 있는 부분을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 키를 맞추고 접혀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서 끼면 이쁘게 자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웨더 스트랩, 간혹 다른 업체에서 하고 오시면 이 위쪽 웨더 스트랩을 먹어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위쪽 곰몰딩 안쪽으로 넣어 주셔야 혹여나 비가 새거나 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장착은 끝이 났고요. 간단하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7세대와 마찬가지로 앞에를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세대에서 설명드렸던 블루투스 연결 방식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차 가까이 오면 웰컴 기능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활성화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좀 뚜렷하게 보이는 특징은 안에 불이 흰색으로 하나가 딱 들어옵니다. 이 불 같은 경우에는 색상 변경이 안 되고 흰색으로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도어 캐치를 찾을 때 상당히 유용하고,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안성맞춤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얘가 이렇게 나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갔다고 해서 망가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순정형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니 해도 도어 캐치 자체가 순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손잡이에서 느껴지는 그 메탈, 약간 고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도어 캐치 전체에 불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이 오토도어 핸들이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정 도어 핸들을 사용하시고 싶으시면서 정숙함과 고급감을 같이 가지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너무나도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 Y 롱바디 차량의 오토도어 핸들 순정형 2세대 제품을 장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화려한 조명이 싫다 하시거나 순정 도어 캐치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 제품이 딱 안성맞춤인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정형 오토도어 핸들 안에 댐퍼 쪽에 구리스칠을 잘 해주시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리스칠을 해주지 않으면 이 도어 캐치가 좀 상대적으로 뻑뻑하거나 아니면 특정 각도에서 고정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리스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오토도어 핸들 순정형 2세대를 장착을 할 때 차량 내부에 보면은 날카로운 철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면 순정 도어 캐치에 기스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장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제품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테슬라 튜닝 시공 전문업체 테슬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